네, 오늘의 뉴스 분석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작은 삼성 반도체였고요. 이 마지막은 현대자동차가 되고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이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조금 전 11시에 하얏트 호텔에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백악관에 실황 중계된 이 영상인데요. 저 영상에서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투자한 내용을 밝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감사의 의미를 밝히는 이런 연설이었습니다. 자, 우정엽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만찬장에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일정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계의 또 정의선 회장을 만난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한미동맹이 이제 53년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의 안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 안보 동맹이 이제 확대되고 심화되는 데에는 양국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현재의 발전을 이뤄왔고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해서 또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대등하고 이제 우리도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방한 일정과 더불어 어제 만찬에서도 기업인들과의 교류 그리고 기업인들이 이제 미국 진출에 있어서의 어떤 미국 정부로부터의 도움 이런 것들이 이번 방한에 있어서 물론 안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지만 매우 한미 양국 정상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 정의선 회장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6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삼성 등 이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계획들 속속 밝히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물일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And I welcome the billions of dollars of investment that Korean companies like Samsung are making in the United States. Don't forget to vote, Peter. Oh, I'm so sorry. Don't forget to vote. You may be here, but don't forget to vote. 네, 이제 갑자기 뭔가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함께 담겼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만큼 네. 이제 미국의 정치 상황을 의식한 거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와요. 이제 앞서 분석을 좀 했지만 지지율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하락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경제적인 투자 계획 발표가 좀 반가운 소식인 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할 때 이렇게 네. 세일즈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기업인들과 어떤 협력 관계 또는 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했을 때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를 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삼성과 현대차가 미국의 이 거대한 어떤 투자 계획을 밝힘으로써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안에는 상당히 두둑한 어떤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거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은 11월이면 이제 중간 평가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텍사스라든지 네. 현대차가 이 전기차 공장을 건립하기로 한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번 중간 선거의 어떤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삼성과 현대차의 어떤 대규모 투자, 그 투자로 매개로 한 어떤 일자리 창출 이것이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큰 응원과 힘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를 이제 하신 분의 이 정상의 어떤 만족스러운 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방한 기간에 제일 유명해진 미국인 이름으로 피터가 나오지 않을까. 피터 꼭 투표하세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희 좀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현대는 6조 3천억 원을 투자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20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상황이 제 생각에는 이 미국은 벌써 경제 규모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계속 투자를 해주고 그럼 우리나라가 이번에 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받는 혜택 같은 것도 있습니까? 투자가 가면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삼성과 현대가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결정은 아닌 것이죠. 네. 이러한 투자가 내려진 데에는 삼성과 현대도 그것이 기업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던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이러한 결정이 아무런 점검 없이 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다고 해서 내린 결정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꼭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측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선물을 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우리가 아까도 그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에 항상 1, 2위가 이제 미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이번에 꼭 어떤 미국 기업이 그럼 뭐 삼성과 현대처럼 투자를 약속했냐?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넷플릭스가 한 1억 불 정도의 뭐 투자하는 약정을 이제 하긴 했지만 그러한 개개의 투자 약정보다는 보다 더 큰 차원에서는 한미 동맹이 한국과 미국 양쪽에게 모두 경제적 이익이 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는 게 오히려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오늘 오후 일정 중에는 오산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양국 정상이 함께 찾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이제 네. 뭔가 이 방문이 네.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양국 정상이 함께 찾는 것이 이례적이다라는 분석들 나옵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읽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은 이제 군사 안보 동맹으로 시작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이제 세계 10위권 규모로 커지면서 네. 경제 동맹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 동맹으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그 정상이 그 협약한 이 공동 성명에 들어가 있는 것이 포괄적 전략 동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 안보라는 기존의 동맹에서 경제 기술로 지금 진화를 해왔고 이런 동맹이 굉장히 굳건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전통적인 안보 이 군사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한국 오늘 방문하는 항공우주작전사령부입니다. 네. 한반도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계속 유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라는 어떤 이 돌발 변수 아닙니까? 특히나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ICBM을 개발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방어가 어려운데 한미 동맹이 강화됨으로써 군사 안보 동맹이 더욱 튼튼해지겠구나. 그렇다면 북한의 어떤 이 대남 도발 가능성을 좀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항공 우주 이 작전사령부 방문은 이 군사 안보 동맹을 튼튼히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뭐 지하 벙커를 찾는 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는 뭐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뭐 영상이나 이런 내용은 저희가 또 메인 뉴스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궁금한 건 또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이 동북아 정세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의 어떤 안보 삼각 협력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제도 얘기를 한 게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일본 뭐 전임자들이 수출에 뭐 어떤 무역 장벽 같은 것을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깨부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당장 일본을 이제 건너가니까요. 이 수출 규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그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요?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 이런 걸 좀 중간에서 중재를 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중재라는 표현은 이제 한일 양국 모두 이제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뭐 어떠한 형태로 이제 중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점은 한미일 30 모두 공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네. 아니면 중국의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를 비롯한 양자 문제 때문에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진전이 더디니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아마 아직까지는 뭐 내놓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로 이제 일본을 방문하게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한일 관계가 개선이 돼서 보다 적극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에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제 진행이 된 한미 정상회담의 이모저모를 좀 짚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시작이 되고 첫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새로운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청사 앞에 이제 미국 대통령 전용 차량인 비스트를 타고 대통령이 도착하는 모습들도 하나하나 새로 보였고요. 네. 또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악수도 하고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어깨도 뭐 두들겨 이런 장면들 포착됐습니다. 상당히 친밀해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외교 무대 그 데뷔이기도 하지만 네. 용산 집무실이 대한민국은 물론 이렇게 세계에 공개된 어떻게 보면 좀 처음 의미 있는 있는 일이죠.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외교적인 비중이 가장 큰 이 미국 정상이 찾아와서 네.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뭐 용산 시대가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했다 뭐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이후에 첫날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하고 어제는 2시간이 넘는 아주 긴 네. 시간 동안 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찬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이 만남 속에서 한미 동맹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구나. 이것을 이 과시하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제 회담을 보면 회담이 이 기자 언론에 알려진 계획보다는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90분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113분으로 늘어나서 저도 어제 방송을 했는데 굉장히 좀 난감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길게 늘어난 거는 어떻게 케미가 좋아서 두 사람이 할 말이 많아서 늘어난 거였을까요? 아니면 어제 공동선언 이 내용을 보셨을 때 뭔가 좀 이견이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각자 정리하는 게 좀 늦어졌기 때문에 회담이 늦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공동선언문은 사실 이미 거의 대부분이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협상에 난항이 있어서 회담이 길어졌다는 것보다는 네. 두 정상이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제정치 관이라든지 아니면 대외 정책에 관한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부터 일정하게 유지해온 그런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네.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정치 무대에 이제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외국 정부와 어떤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대외 정책관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교류를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로만 보던 입장을 이제 직접 확인하게 되는 네.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개인적인 차원의 교류가 상당히 길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어제 이제 만찬에도 학계 뭐 대표로 이제 참석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셨으니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외교 첫 시험 때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평가 점수를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간 이상 그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주는 무게와 그다음에 뭐 공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했거나 안 했거나 그건 네. 뭐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이 될 때는 그 정치적인 경력이 상당히 일천했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외교 무대에 뭐 무리가 있었다라는 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한 국내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소통을 하면서 향후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배려를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기업인들이 좀 만날 수 있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개도 해주고 그런 모습이 네, 좀 네. 연출이 됐었나요? 네, 네, 음. 완찬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어제 만찬 그리고 회담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이 두 양국 정상의 케미가 참 좋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목소리 저희가 함께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회담은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에 관해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So thank you again for the welcome, Mr. President. I've enjoyed our conversations and getting to spend some time with you. Matter of fact, we spent so much time we didn't get a chance to speak to the rest of your people. And I'm looking forward to continuing the great friendship between our two nations. 네, 이 양국 정상이 짧으면 한 2년 반이고요. 길면은 한 5년 정도까지도 임기를 함께 해야 보내야 되는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관계가 중요할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삼성 공장을 방문한 자리나 아니면 취임 전부터 이런 자유민주주의라는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관심을 보여왔고 그의 연설의 대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할애가 되었었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취임사의 대부분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얘기였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두 정상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정책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두 정상이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데 어제 두 정상이 좀 뜻이 많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뭐 경제와 안보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왔다. 그래서 경제 안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공동선언에서도 그 화두는 경제 안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미 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실 간의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 참여입니다. 자, 인태, 인도태평양 줄여서 인태 하는데 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외교부 출입해서 요즘 굉장히 이게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IPEF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저희가 여기에 이제 결성이 내일쯤이면 될 것 같은데 출범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득이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저희가 기존에 많이 들어보던 FTA라든지 아니면 TPP나 RCEP과 같은 무역 협정은 아닙니다. 이제 무역 협정은 여러 국가들 아니면 두 국가 사이에 나의 시장을 얼마나 개방할 테니 너의 시장은 얼마나 개방해라 하는 관세와 무역을 위한 양 국가의 협정이라고 한다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는 그것보다는 기존의 무역 질서에서 규제되지 못하고 있던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자. 그것이 이제 공급망 회복, 그다음에 탈탄소, 아니면 이제 부패, 세금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IPEF는 기존의 무역 협정과 달리 이미 어떤 질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뜻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룰을 같이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룰 메이커가 되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없는 데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그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고 이러한 뜻은 선거 기간 동안 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기 때문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기로 한다는 결정은 크게 놀랍지는 않은 그런 결정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IPEF 같은 경우에는 반중국 연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가 중국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이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 관계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둔다 이런 방향성을 보였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게 전통적인 그 대외 정책이 안미 경중이라고 해가지고 안보는 미국과 이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경제는 이제 중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그 활로를 열어 나간다. 이런 전통적인 이 로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방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우리의 그 대외 정책 기조가 이 안미 경중에서 이제 안보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그리고 기술 동맹으로까지 지금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간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어떤 이제 경제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국과 협력해왔던 이 관계는 조금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가 된다라면 그 부분 과거에 경제 협력을 강화해왔던 중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재설정할 것이냐 네. 이것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 이 사안 관련해서 좀 다시 여쭙고 싶은 게 IPEF 관련해서 중국에서 뭐 반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왕이 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얘기했던 내용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외교부나 대통령실의 어떤 기조를 보면 중국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크게 반발할 내용도 없고 그렇게 민감한 내용도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뭔가 근거 없는 낙관론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중국도 예전에 사드 문제 있을 때도 사드 배치할 때도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당시 박근혜 정부 예견을 했지만 굉장히 큰 타격 주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경제에 필요한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국가도 그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익을 영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소위 디커플링하는, 그러니까 관계를 단절하는 탈동조화. 의미는 네. 이제 전혀 아닌 것이고요. 이 한국과 중국의 교역이 거의 3천억 불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국은 이제 또 본인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한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뭐 필요 없는 오해는 풀고 또 우리가 아무리 중국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익에 맞는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정부가 중국과도 대화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한미 정상은 이제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유사시에는 미국의 전략 무기를 전개해서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막기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 훈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이 액션 플랜으로서 어떤 논의가 오늘 있었고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확장 억제하면은 그 핵 우산만 얘기되는 거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네, 그러니까 전략 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졌다라고 하고요, 차장님. 무엇보다 좀 주목이 되는 거는 한미 연합 훈련의 확대 재개 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한미 군사 동맹은 약간 약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이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다 보니까 이 군사 훈련, 특히 연합 훈련이 상당히 축소되고 약화가 됐는데 네. 지금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방안을 매개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과거 해왔던 이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재개하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어떤 그 이 유사시를 가정한 어떤 미국의 전략 자산도 적극적으로 좀 전개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어떤 있을지 모르는 도발에 대해서 미국과 철저한 어떤 군사 안보 동맹을 강화했다. 뭐 강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 약화된 것을 이제 복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한미 양국 정상은 경제 이 기술 동맹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 과거에 이 철저했던 한미 안보 그 연합 체제가 좀 복원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대목에서는 또 확장 억제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북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제 그 발언에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Including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further strengthening our deterrence posture and working toward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ther I would meet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that would depend on whether he was sincere and whether it was serious. 딱 1년 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을 했던 게 딱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인 것 같습니다. 어제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그때 보면은 판원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에는 공동선언문에는 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한미의 이 외교 기류가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대북 관련 사안에서요. 북한의 행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 입장을 한미 정상이 이제 같은 인식을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확장 억제에 관해서는 작년 공동선언문에는 미국의 모든 가용 가능한 이제 자원을 동원해서 이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고, 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과거 공동선언문처럼 핵 능력과 재래식 능력을 포함한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핵 우산이 더 넓어졌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 표현을 이제 보다 확실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핵 능력을 사실 뭐 가용 가능한 자원에는 핵 능력이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보다 명시적으로 함으로써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약속을 이제 보다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2018년 1월 이후 가동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동하면서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전개를 적시해 함으로써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북한의 도발들이 결코 그냥 묵과되지는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양국 정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또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의 부침과 관계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함으로써 이제 사실 선택은 이제 북한이 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이 대화에 진정되게 나온다고 한다면 한미 정상은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고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의 준비 태세, 특히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 데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공동선언문과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두 정상의 공유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한미 원전 동맹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 결성에 대해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는데 그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였다라면 만약에 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저런 합의가 이루어졌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SMR 개발을 공동으로 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 신형 원자로나 SMR 이 개발 수출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러니까 우리 단독으로도 세계 무대로 이게 진출을 하겠지만 미국과 협력해서 더 넓은 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마 저 SMR이 새로운 한국 경제를 좀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10개 정도의 이 원자로를 해외에 수출하겠다, 짓겠다 뭐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모습이 또 어떤 뭐 세일즈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 위원님께 뭐 마지막으로 여쭙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어제 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초청하겠다.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답방 가능성 언제로 보십니까? 9월에 유엔 총회가 있어서 아마 그때 가야 할 것 같긴 한데 만나긴 하겠지만 그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건 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을 봐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의 일정이 일치하는 뭐 그 어느 때라도 양국 정상은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할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순서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평가 위주로 짚어봤고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